네, 오늘 황금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황금별을 잡아라 첫 방송의 첫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전문가님. 네. 예, 좋은 종목 당연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 좋은 기업인 거는 저는 확신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잘 짜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아무래도 그렇죠. 뒤숭숭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좀 가야 될지 투자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종목만 보지 마시고 좀 디테일한 제 설명까지 곁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은 태광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데일리에서 제가 태광이라는 기업을 한 차례만 설명드린 게 아니고 이전부터 몇 차례나 제가 실제로 추천을 또 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태광이라는 기업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한 차례 올라가기도 했고요. 또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또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떨어졌다가 또 신고가를 쓰면서 재차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태광을 근데 지금 자리에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이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을 저는 좀 기저에 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조선업, 재작년에도 조선업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년 동안 지금 귀에 이제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질리실 것 같아요,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좋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조선업이 앞으로 계속 좋을까요? 부정적인 이슈도 좀 많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조선업은 이제 작년, 재작년뿐만이 아니라 2019년도부터 계속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조선업 하면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다. 그러니까요. 조선은 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조선하면 너무 유명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 조선산업, 뭐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꼽았는데 이게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산업이 침체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산업이 19년도 그리고 20년도 요쯤부터 이제 세계 패권을 한국이 다시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 역할을 이제 한 게 LNG선인데 이게 사실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가면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회사기구 IMO라고 여기에서도 이제 규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뭐 자동차도 그렇고 뭐 이제 ESG 경영이다 뭐다 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강력화됐죠. 그래서 규제도 엄청 세지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는데 이 기술력이 중국이 좀 뒤처지는 거예요. 사실 조선이라는 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막 대서양 태평양 건너는데 중간에 서버리면 기술 문제로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격 경쟁력으로 싼 맛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막 이렇게 저가 물량 공세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 배라는 거, 조선이라는 거는 저가로 이제 뭐 가격 경쟁력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 뭐 조금 화질이 나빠도 그냥 이제 싼 맛에 쓰고 워낙에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쓴다지만 조선은 사람이 타고 가는 건데 그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물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실제로 가다가 쓴 적이 있어요. 만든 배가. 그래요? 배에서.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부터 신뢰를 많이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제품이 다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원래도 기술력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밀리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경쟁력, 가격 경쟁력 이런 게 좀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를 막 1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그냥 적당히 좋은 걸 10만 원에 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10만 원짜리만 사가잖아요. 예. 근데 조선은 좀 이제 그런 양상과는 다르다. 근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포인트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비용이 좀 증가해서 조선업이 좀 문제다. 그리고 조선업이 실제로 침체했을 때 이 구조조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악재를 모두 반영하고 사실 전 세계적인 패권 그리고 수주도 이미 너무 많이 따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태광이라는 기업은 제가 피팅 3사라고 말씀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피팅 3사, 삼총사라고 너무 노래를 불렀고 실제로 이 세 개 기업이 같이 움직여요. 패턴도 똑같이 움직이고. 이 세 개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부채 비율이 엄청 낮습니다. 저도 이번에 대출을 받아놨던 게 있는데 모두 갚아버렸어요,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갚은 이유가 뭐냐. 투자하고 있는 걸 좀 빼가지고 갚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그 압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부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죠. 그래서 요새 부동산 영끌한 투자자들이 큰일 났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업들도 부채 비율이 이게 제대로 잡히질 않으면 점점 이제 위험해지는데 이 피팅 3사들은 부채 비율이 뭐 8%, 10% 이래요. 너무 이제 안정적이죠. 부채 비율 잠깐 보시면은 아래로 딱 이제 내려서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부채 비율 막 10% 초반이나 10% 아래면은 무차입 구조라고 해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채 비율이 뭐 11.5%, 뭐 12.6%, 11%, 12% 왔다 갔다 해요. 태광뿐만 아니라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도. 거의 무차입 구조라고 보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부채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19년도부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조선업들은 기술자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원가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는 있는데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선제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태광을 처음 말씀드렸던 시기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더 올라갔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19년부터 말씀을 드리고 나서 2020년도에도 또 여전히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이때 아마 수익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때도 제가 그래도 사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때 아니라고 안 늦었다고 지금이라도 사셔도 된다 그랬는데 이때 증시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가지고 이때 제가 좀 욕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기업이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또 신고가를 달성해줬어요. 저는 이번에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또 사셔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 타이밍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자리도 좋다. 왜냐하면 작년에 고점 정도 수준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기반으로 받쳐주면서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하방으로 열어두시고 좀 보수적으로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한 8,000원 구간까지. 그래서 사실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으시되 어느 정도 가격까지 매집을 한다고 하면 9,500원 정도, 한 9,000원 중후반 정도까지 매집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12,600원이에요. 시장에 추가 폭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9,000원 중후반 아래로 떨어지기에는 이제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다시 밀어올린 걸 보면 또 낙폭이 나온다 해도 이 이상 떨어뜨리기는 어려워요. 시장이 악재를 이미 너무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인해 빠진다 해도 9,000원 중후반으로 이하로는 빠지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9,000원 중후반까지 분할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은 아주 안정감 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손절가는 8,000원으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16,000원을 잡아드릴게요. 근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16,000원 정도까지 가게 되면요. 아마 훨씬 더 많이 갈 거예요. 16,000원을 깨는 게 어렵지 16,000원을 일단 깨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이 갈 거기 때문에 16,000원에 익절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16,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맞으면 어느 정도 익절하고 만약에 깨고 가면은 거기서 더 큰 상승을 눈치 보면서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종목으로는 태광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00원 중후반까지는 매집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종목은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